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년의 건강 파트너 건강은 늘 도망가입니다. 건강 정보 넘쳐나죠. 그런데 딱 우리 나이대에 필요한 정말 효과 있고 실천 가능한 정보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딛는 순간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느낌이 확 밀려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 욱신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연골이 닳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나이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혹은 슬슬 수술 준비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수술 없이도 무릎 통증을 줄이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실천법입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연구와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아참,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매일매일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하루마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두시면 100세까지 무병장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세요.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김기홍 교수님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의 70% 이상이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직접 충격을 받아야 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깊이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 하루에 5번에서 10번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하세요. 예를 들어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씨는 65세 여성입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손주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 바쁘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지만 점점 걷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동네 마트 다녀오는 것도 무섭고 계단은 아예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까요? 하고 물었지만 김영자 씨는 고민 끝에 일단 운동부터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의자 스쿼트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3번도 못했지만 하루에 5번, 10번씩 늘려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줄었고 지금은 하루에 30분씩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의 이규원 교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관절염이 빨리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더 위험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관절에 꼭 필요한 영양을 주세요. 무릎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연골의 소실입니다. 연골은 말랑말랑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연골이 마르고 얇아지고 결국 닳아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콘드로이친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자료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40%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콘드로이친이 부족해지면 연골이 마치 스펀지가 말라붙듯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갈라지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즘 관절 영양제는 대부분 콘드로이친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연골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뼈와 근육까지 같이 챙겨야 통합 관리가 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줄 뿐 아니라 관절염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관절염 가이드라인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관절 건강의 기본 영양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68세 남성입니다. 퇴직 후에 골프를 즐기다가 무릎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선 슬개골 연골이 다 닳았다고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관절 수술 대신 콘드로이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모두 들어있는 제품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한 번씩 꾸준히 섭취한 결과 3개월 후 병원에서 관절 내 염증 수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약의 효과가 아닙니다.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관리와 운동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 콘드로이친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제품 정보 남겨둘 테니 참고해보세요. 제가 특별히 한풍네이처팜에서 만든 콘드로이친 영양제를 전국 최저가로 여러분께서 살 수 있도록 해뒀어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하세요. 무릎이 아플 때 찜질 많이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온찜질만 하거나 냉찜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번갈아 하는 게 관절 관리에 더 좋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냉찜질은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하루 중 아침에는 온찜질, 저녁에는 냉찜질을 추천합니다. 온찜질은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15분, 냉찜질은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세요. 이걸 하루 2번씩 2주만 해도 통증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물리치료학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창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창호 씨는 72세입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온찜질만 했더니 오히려 더 붓는 느낌이 났습니다. 동네 한의원 원장님이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고, 그때부터 아침엔 따뜻하게 밤엔 냉찜질을 하니 한 달 만에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찜질은 교대로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체중을 줄이세요. 이것 말 안 해도 아시죠? 체중이 무릎의 적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3배에서 5배 무게가 실립니다. 걷기만 해도 자기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5배 이상의 압력이 무릎에 전달됩니다. 몸무게가 70kg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은 350kg의 하중을 받는 셈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5%만 줄여도 관절염 통증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김민주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주 씨는 64세 여성입니다. 체중이 75kg까지 나가면서 무릎이 너무 아파졌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하고 약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중을 5kg만 줄였더니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관절 전문의도 체중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답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운동도 영양제도 찜질도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기훈 씨는 70세입니다. 처음엔 의욕적으로 운동과 관절 영양제를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무릎이 아팠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한 친구는 1년이 지나니 무릎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술 없이 무릎 통증 줄이는 5가지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릎 근육 강화. 둘째, 관절에 꼭 필요한 영양 공급. 셋째, 온찜질과 냉찜질 병행. 넷째, 체중 관리. 다섯째, 꾸준한 실천입니다. 특히 콘드로이친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한 번에 챙기는 제품은 관절과 뼈, 근육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중년 이후 건강은 절대 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한 가지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팩스까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가장 먼저 챙겨드릴게요. 건강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건강은 늘 도망가 채널과 함께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